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이따의 윤상범입니다. 오늘 이슈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의회 김황국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주도 의회 송창권 의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홍명환 제주 미래 디자인 포럼 공동 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이자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의 좌광일 공동집행위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네 분을 모셨는데 사실 제주도의 난제 중인 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어져 오는 이야기인데 자, 오늘은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의 찬반 토론보다는 현재 추진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좀 어떤 또 진행 과정들 그다음에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가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에서는 좀 미온적이었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다 보니 이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또 명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여당에 한번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만은 의원님 어떻습니까 진행 과정이? 예, 우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행정체제 개편이 단순한 구역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왔죠. 예. 그래서 뭐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된 이후부터 곧바로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련한 내용을 계속 이어왔는데 네. 그거를 이번에 좀 마무리를 짓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간에 이제 공론화 거치고 또 도민경청회, 토론회, 뭐 수기 과정, 뭐 여러 가지 숱한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이제 도민들께서 선정해 주신 세 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안을 아시는 것처럼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받아 안고 네. 그것을 도지사에게 권고를 했죠. 그러니까 도지사도 뭐 평소에 지로는 뭐 한 대여섯 개라고 좀 얘기를 들어왔지만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개를 소신 있게 꾸준하게 좀 주장해 왔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얘기가 있었지만 우선 이제 세 개로 마음이 모아졌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도 집행부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해서 정식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를 좀 했고 그게 이제 전 정부까지의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그 12.3 위헌적이고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진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스톱이 됐죠. 그렇게 진행되다가 이번에 이제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제 등장을 해서 뭐 이렇게 여기저기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또 이제 그 대통령의 제주도 공약도 됐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제 국정 과제로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아마 심도 있는 논의들을 진행하는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마무리 어떤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그런 결단의 시기다. 시점이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이제 개괄적인 부분들 쭉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한국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윤호중 장관이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또 위성군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에서 어떤 법안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라. 그래야 이제 준비투표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의견부터 통합해 와라라는 그렇죠.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김한규 의원께서 도당 위원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가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도 했고 그 윤호중 장관께서 말했던 그런 법안에 대한 사실 그 중재 내지는 협의 부분도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는
뭐 2달이 지났지만 발표를 안 하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발표하겠다는 뉘앙스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예. 정부의 입장도 지금 다가오는 8월 말까지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아서 예. 굉장히 안개 속의 정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개 속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처럼 예, 들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8월 달까지는 답이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오영훈 지사가 과거에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8월 말까지 결정이 안 나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이런 말을 종합해 봤을 때 예, 예. 사실 이번에 논의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조금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장관이 했던 얘기는 제주도의 의견부터 하나로 통합해 와야지 논의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좀 해석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제주시 분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권고안으로 냈던 것은 이제 3개의 시로 나누는 것인데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는 부분에 지금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김한규 의원이 발의를 한 부분은 일명 쪼개기 방지법이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어서 나누는 부분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이고 제주도의 안은 이걸 2개로 나눠서 제주시를 이렇게 내는 것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도민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느냐가 아마 그 행안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죠. 도민 합의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지난 2023년 이렇게 1년여간의 이제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여론조사도 있었고 토론회도 있었고 경청회도 있었고 도민참여단의 수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 예. 나온 가장 적합 대안이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이 안을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걸 도지사가 도민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 안고 수용을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뒤늦게 이 김한규 의원이 이른바 이게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이렇게 발의해서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2개 제주시를 둘로 나눌 수 없다라는 근거는 뭐 본인께서는 뭐 생활권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자체 그 도당 차원의 이렇게 여론조사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논과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자체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생활권, 역사권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3개로 나눈 데에는 그만한 이게 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예. 도민들이 이게 판단을 한 것이잖아요. 어쨌든 균형 발전 측면이라든지 인구 세수, 뭐 경제 규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3개가 가장 적합하다는 안으로 이렇게 내세운 것이고요. 예. 뭐 개개인마다 다 그 선호하는 안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도민의 이사가 모아진 안이 3개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생각 들어지는데 예. 뜬금없이 뭐 뒤늦게서야 좀 이제 법안을 발의해서 이런 논란을 자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진 의견을 개인의 의견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당초에 그 도민 공론화 과정 때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 좀 이렇게 논의의 장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었는데 예.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미 그 3개 기초 법안이 이렇게 발의된 이후에야 예. 뒤늦게 이제 법안을 발의한 거는 저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법안 그러니까 도민 합의와 관련돼서 좀 이견이 있는데 홍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뭐 김한규 국회의원을 뭐 이렇게 엄호하거나 옹호할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주도의 그 공론화 과정이 아주 잘 이루어져서 도민들의 의견들을 잘 모으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그 내용들을 그 잘 받아안았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지금 잘 이루어졌다 뭐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 공론화 과정이 문제점이 지금 발생한 거거든요. 3개 구역으로 하는 것. 아까 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탐락국 이후에 수천 년간 이루어졌던 제주시 원도심을 인위적으로 지금 쪼개고 있거든요. 이거는 행정구역 실무 편람, 우리 행안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경전처럼 지키는
그러한 행정구역 실무편람의 단일 생활권 단위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행안부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기들 실무편람을 어기게 되는 그러한 어떤 노선적 논리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김한규 의원이 저는 이 구역에도 상당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구 73%가 되는 제주시에 어떻게 보면 제왕적 제주시장을 탄생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우리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을 때 행안부에서 이미 불수용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 행안부에서 불수용했던 안을 갖고 다시 법안을 제출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논리가 안 맞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주도에서 제시한 것도 단일 생활구역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것도 사실은 오답이고, 김한규 국회의원께서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것, 어떤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하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은 그 내용은 대안이 예. 이 구역이라는 것 또한 오답이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공론화 과정을 하면서 도민 의견을 모으지 않았느냐라는 의견과 그 과정 자체가 부족했고 더 논의를 해야 이제 좀 합의된 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두 분 의원님께서도 생각 어떠십니까?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나는 어느 만큼 해야 예. 그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예. 지금처럼 1년의 과정을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세세하게 또 다양한 방법으로 돈도 많이 들이면서 한 경우는 전 이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소신 있게 내 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 어디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그런데 세계로 좀 딱 드러난 순간 왜 이렇게 결정했지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원도심 나누는 것 섭섭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정서상의 문제다. 예. 예, 그리고 서문시장 있는 분들이 동문시장 안 갑니다. 동문시장 있는 분들이 서문시장 안 오고요. 예, 예.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나눈다고 해서 뭐 어디 뭐 바르테이키를 칩니까? 뭐 어디 옹벽을 쌓습니까? 그냥 다 갈 수 있고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편히 예, 예, 하려고 예. 하는 것은. 근데 더 중요한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지금 제주도 내 핵심 지역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연동 노형권과 그저 이제 시청 2도 지구라든지 1도 지구에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에 이거를 맞춰져 나가고 균형적인 입장을 좀 먼저 드러내놓고 예. 논의를 좀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지 단일 생활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이거는 그렇게 큰 논의거리가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매우 지엽적인 것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일 생활권을 무시를 해서 못 가게 하느냐? 저는 그렇다고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공론화 과정을 잘 거쳐왔기 때문에 예. 존중하고 예. 그다음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좀 보태나가고 이래야 될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면 언제까지 다시 이런 논란을 좀 벌이고 좀 할 것입니까? 예, 그 도민 공론화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당시의 공론화 과정은 뭐 나름대로 일면 적합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지금 현재 현실과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도민들이 많이 의아해하거든요. 아, 예.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인데 처음에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는 한 5, 60%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지켜오면서 도민들이 봤을 때 작년 연말에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초접전이거든요. 과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도민 그 여론조사를 했던 내용들을 갖고 주민투표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는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예.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다는 그 얘기는 저는 참고 사항일 뿐이지 중요한 부분은 주민투표를 했을 때 아, 예. 과연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그 도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굉장히 예.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론화 과정 갖췄다. 요식적인 공론화도 사실 공론화입니다. 근데 요식적이었고 그다음에 원도심에 대한 인위적인 분할은 이게 주민들이 경청회 때 처음으로 제주시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자마자 가장 강력하게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이거 다 묵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실무 편람에도 단일 생활권으로 생활권 중심으로 생활권을 조정하자는 게 행정구역 개편인데 거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이거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냐?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언론사사에서 도리어 2구역이 더 높고 4구역이 더 높고 심지어 3구역에 대한 지지율은 어느 뭐 조사에서는 10%로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원치 않는 겁니다. 이게 왜 반대하는 식으로 한 거를 여론조사 공론조사를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거 사실은 도민들을 지금 완전히 기만하는 행위지 않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기만하지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만하지 예. 않았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표현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 홍명환 우리 전 의원님께서는 여론조사가 더 정확해요. 공론화 조사가 더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어쨌든 어떻게 진행하느냐 제대로 해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안돼 있다는 경청할 때 우리 말씀이셨던 주민들의 거고. 예. 이야기를 다 묵살한 게 이걸 공론화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자, 거기 송 있는 의원님 분들을 마무리를 아니, 저도 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요. 거기 있는 분들은 그러면 다 묵살당한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결국은 무시하듯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합니까? 그건 너무 지나친 지지를 거고요. 지금 못 받는 거죠. 3구역안이. 자, 알겠습니다. 자, 이 이런 지지를 못 부분 받아요. 그리고 예. 공론화 조사가 여론조사도 한 단계 더 나아간 거고요. 그다음에 공론화 조사보다 더 정확한 것은 주민 투표죠. 아니, 예. 그래서 그 조사를 예. 과연 그런데 지금 다 과연 거슬러 올라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우리- 받아들였냐 이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다 잠깐만 묵살했지 제가 좀 않습니까? 잠깐 개입을 하겠습니다. 이 묵살이라는 표현 부분은. 너무 지나치다니까요. 자, 이 부분은 그건- 좀 그런 평행선이신 얘기를 것 하면 같기 안 돼요. 때문에 생각이 네, 너무 합. 지나친 얘기예요. 자, 아니, 여기서 제가 지금-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자, 저 대표님 홍명환 다 의원님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예. 묵살라가 안 되고 다른 분들 한 것은 묵살라가 그러면 된다고 경청회는 표현하면 뭐 때문에 그건 한 너무 거죠? 그게 다 지나친 반론도 얘기죠. 없어. 자, 대표님, 아니, 대표님. 행정구역 실무 의원님. 편람에 나와 있는 것도 자, 다 부정하지 대표님. 않습니까? 홍 대표님. 더 중요한 제 가치가 있는 거죠. 사회자 얘기도 조금만 경청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은 도민 합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는 거는 여기서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얘기 조금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관련된 걸로 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시간을 썼는데 지금 어쨌거나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인데 이제 5극이 뭐냐면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두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중부권을 해서 5대 초광역권으로 나누고 지금 특별자치도가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 강원, 전북을 3대 특별자치도로 두겠다라는 구상인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특 구상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된 것이 그러니까 제주형 행정체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이제 메가시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정부의 방향과 조금 다르게 가는 것은 아닌지 이걸 좀 이 부분이 왈가왈부가 있어서 좌광일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그 5극 3특 구상은 이건 제가 볼 때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아닌 거고요. 예. 그 국가의 균형 발전 성장 전략으로 좀 이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 이렇게 재편을 한 다음에 각 권역별로 특화된 성장 동력을 예. 키우고 자치분권과 지역 주도의 발전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이제 행정체제 개편과 이렇게 유사한 점은 예. 어쨌든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게 균형 발전인 거고요. 예. 제주도 차원에서 볼 때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각 지역의 균형 성장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좀 하고요. 왜냐하면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도권 집중, 그러니까 일극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 각 예. 지역마다 어쨌든 성장 동력을 키워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이런 게 전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 그 행정 체제 개편 역시 어쨌든 각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됨으로써 각 지역의 균형 성장 발전을 예, 예. 이렇게 도모하고 각 지자체의 법인격과 자치권을 줌으로써 자율성과 책임 예. 행정을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마련한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유사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예. 이렇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5국 3특은 여러 시도를 하나로 묶은 이제 초광역의 시도권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제주의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구역을 권역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차이라고 하면 차이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이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지방 분권과 관련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아마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딴 데들을 보면은 TK 경우에 행정통합 얘기가 나오고 대전 충남도 통합 얘기가 나오고 지금 가장 지금 얘기가 활발하게 나온 데가 전주와 완주 통합 얘기가 나와서 아마 다른 데서 이제 규모를 키우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쪼개는 방식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부의 흐름과 이게 맞을까라는 아마 그 의심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가시티로 가는 게 대세가 분위기인데요. 근데 제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에 19년간 이게 그 단층제를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렇게 부작용들이 나타났던 거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어쨌든 대선 공약에 제주형 기초자치 설치가 이제 반영이 됐는데 그 앞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지역이 주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스스로 알아서 성장 전략을 짜고 지역이 문제는 지역의 그 권한과 기회를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이런 것들은 그 각 지방 정부에 이렇게 맡기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거는 뭐 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특은 진짜 삼특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은 그 5국 3특을 요약해 보면 어쨌든 메가시티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5국 같은 경우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3특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 특화 산업과 지방 자립을 매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북과 강원도하고 다르게 특례를 위임받아서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500건 넘게 5,000건 넘게 이제 가까이 되는데 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오영훈 지사가 말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이 공약 사항과는 아까 좌광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행정과 지방 재정에 대한 자율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 메가시티를 추구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과연 지금 제주도에서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오영훈 도정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제주도민들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의 문제와 지금 이재명 정부에 가지고 있는 광역화, 통합화하는 이거와는 결이 다른 뜻이 아니고 서로의 목적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완전한 별개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통합이라든지 대도시권 만들어가는 이건데 왜 제주도는 이렇게 나눠지려고 해? 이런 약간 부정적인 뜻에서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붙이는 것은 어찌면 이제 경강부에 해나가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지고요. 제가 이 5국 3특위 관련한 것은 제가 조금 더 잘 압니다. 그건 뭐냐면 이번 대선이 아니라 그 이전 대선 때에 제가 이제 그 평소에 같이 활동했었던 그 김두관 전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을 받아 아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럼 그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알거든요. 서울 일극 체제를 어떻게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야만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겠다. 이 논리인데 서울을 강제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그 규모만큼 통합시켜서 경쟁을 시켜나가고 국가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좌광일 대표님도 말씀했지만은 3특에 관련한 것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 자치 분권, 지방 분권에 관련해서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 논의를 해 나가다가 가령 제주도 같은데 어디 통합을 하겠습니까? 어디 무슨 다른 동네랑 통합할 곳도 없고요. 그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특별자치를 만들어 나가서 살아야지 그 주위에 통합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전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논의 속에서 3특을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된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도의 이 기초자치단체에 관련한 부분은 나눠지든
하나로 되든 이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오히려 예.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이라든지 지방 분권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부의 구상과 아주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 대표님께. 예. 저는 아무튼 그 지금 5국 3특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지방을 광역시도 간 뭐 부산, 울산, 경남을 합쳐서 어떤 메가시티, 그다음 광주, 전남을 합쳐서 뭐 호남권, 대구, 경북을 합쳐서 뭐 대경권, 그다음 세종, 충청, 뭐 충북, 충남 이렇게 해서 충청권 이렇게 합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보자. 예. 뭐 이런 개념에서 아무튼 통합의 개념이다. 그런데 뭐 이것만 우리 또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행정체제 개편의 모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미래형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네. 대한민국 행정 전문가들이 모여서 뭐 도시공학자들까지 다 모여서 안을 이렇게 짜고 이제 공고안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 윤석열 정부이든 이재명 정부이든 사실은 큰 흐름이 변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8개의 공고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안이 아마 올해 1월쯤인가 나왔던. 예, 그렇습니다. 이 1월 달에 말씀하신 이미 거죠? 예. 발표가 됐고 이거는 뭐 정권이 변한다고 해서 변할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에 돼 있고 지금 저성장 시대를 우리 국가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수도권 중심의 이 국가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인데 아까 얘기했던 5개의 그걸 해서 메가시티로 가고 그다음 나머지 우리 3개는 이제 특별하게 가자. 제주도, 전라북도, 예, 예. 강원도 이렇게 가자는 건데 그러면 제주도는 어떻게 특별하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이제 제기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다른 시도하고 통합할 것도 아니고 섬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제주의 특별함이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 행정체제의 특별함이 무엇이냐를 예.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냐? 기초부활만이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도리어 2005년도에 우리가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제주특별자치를 출범할 때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못하고 왜곡됐던 부분을 예. 지금이라도 바르게 고쳐나가는 것, 그 네. 방법으로 가는 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더욱더 강화하는 게 아닌가. 예. 이번에 미래형 행정체제 개편 중에서도 권고안이 8개 중에 8개가 하부 행정기구의 효율납니다. 읍면동이라든지 예. 행정시라든지 이런 하부 행정기구를 어떻게 하냐. 우리 지금 당장 닥친 문제거든요. 우리가 기초부활, 뭐 읍면동 이런 문제 하는데 우리가 읍면동을 떼서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논의가 못 되고 있는데 읍면동과 행정시를 포함해서 행정시를 과감하게 없애고 뭐 당시에도 2005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하고 읍면동 2개의 어떤 행정체제를 갖춰서 좀 더 효율하고 공무원 수도 줄이고 예,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즘 이번에 공론화 논의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배척을 다 해버렸거든요. 뭐 얘기를 해도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공론화 과정이 아주 지금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 대표님의 공론화 과정 속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느끼셨던 건 제가 알겠습니다. 조금 더 반론 좀 하고 예,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오늘 주제가 그 주민투표 행정체제 개편을 해나가면서 주민투표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 왜 엉뚱하게 이 기초자치단체 관련한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주민투표가 기초부활에 대한 주민투표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관계되는 자체를 하지 문제죠. 말라는 논의는 이 주제가 아닌 거죠.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관련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행정 체제 내에서 현재의 행정시 내에서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행정시 양시 행정시를 없애서 이 논의는 현재의 주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고요. 그거는 제주도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처음에는 기초부활을 논의하다가 도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 아닙니까? 행정체제 개편으로 하자라고.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요구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예, 그, 잠깐만요. 그 논의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과정 자체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종론화 과정이었거든요. 나름의 어쨌든 충분한 시간과 그다음에 수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놀랄만한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자체가 저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공론화 과정이 끝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때는 물론 뭐 가서 이제 문제 제기도 했다고 하지만은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상황에서 이거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결격 사유가 이렇게 없는 이상은 이건 어쨌든 저는 이렇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 뭐 송 의원 말씀대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논쟁거리를 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우리 차 겁니다. 대표님 뭐 기억력 좋으실 건데 예를 들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그 기초보완을 반대했던 뭐 우리 그 제주특별자치의 추진에 관계됐던 뭐 민기 교수님이라든지 심지어 어떤 자료가 조작됐다라든지 아주 이런 아주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이 알겠습니다. 자, 비판됐었거든요. 당위성 관련된 부분은 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이게 아무래도 좀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절차와 과정을 얘기하다가도 자꾸 이제 당위성으로 좀 옮겨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서 물론 이제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이 또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우리 제가 이제 그 아까 5극 3특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부의 기조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5극 3특의 흐름이 혹시나 이제 그 다른 지역도 그렇고 이제 규모를 키우는 쪽에 사실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좀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이 조금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 이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뭔가 결론이 나려면 주민투표 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오영훈 도정에서는 뭐 지난달에 나왔던 얘기인데 새 정부에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가 됐다. 그러면서 8월까지만 정부의 의지가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10월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다음 선거 때 이게 도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 것이냐가 이제 오영훈 도정의 지금 이제 플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 의원님부터 이번에 시작할까요? 예. 전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하려고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네, 예. 많은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 제주도민들은 이미 기초자치단체 법인격 있는 완전한 법인격을 갖춰진 기초자치단체를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도민들이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만 하고 또 주민투표에서 주민의 뜻이 확인이 안 되면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저도 지금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점차 진행이 늦어져 나가는 것은 안타깝게 느끼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예, 예. 그런데 우선은 주민투표를 해서 그 결과가 바로 뭐 법으로 반영이 되고 또 바로 시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정부의 판단이 있겠죠. 아, 예. 그러니까 주민투표는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예. 그 결과를 놓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고 뭐 참고용이라고 하니까요. 예. 그렇게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시행도 저는 가능하다. 저는 이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참 얘기 여기서 하나만 좀 더 나가자면은 지금 뭐 아까 쪼개기 방지법 얘기도 나왔었고 아직 도민 의견이 좀 모아지지 않은 것이냐,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주민 투표 전에 여론조사를 대규모로 한번 하자는 의견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좌 대표님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예. 주민의 뜻으로 알고 이미 받아들였어요. 공론화 과정 속에. 만약에 쟤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는 네 개다. 우리 홍명환 그 전 의원님 대표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얘기하면 반영을 하실 겁니까? 갑자기 왜 두 개를 내서 이게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지 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자는 의견도 해서는 안 된다는 네, 그 부분도 매우 예.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예. 이미 도민들의 뜻이라고 확인돼서 우리는 존중하고 받아 안았거든요. 예.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론화보다도 더 분명한 주민의 뜻이 확인되는 것은 예. 주민투표지 않습니까? 바로 넘어가면 된다 주민투표로. 주민투표를 하면 예. 되죠. 왜 그렇게 이 얘기 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민투표를 하지도 말고 예. 이제 기초자치단체도 불하지 마라. 내지는 반대한다. 아니면 나는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 예. 이거에 대한 복잡한 이런 어떤 마음들이 좀 있어서 예.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국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과거에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네. 계속 제주도에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빨리 해결을 해라 네.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원만하게 합의를 할 것이다. 아, 예, 예.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이 바로 최근에 윤호중 장관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 발언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윤호중 장관의 발언이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 8월 달까지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 확인하는 과정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딱 한 달 남았는데 송창건 의원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 예. 시기적으로.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뭐 좀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플랜 B를 세워야 될 때가 됐다. 아, 예, 포기할 예. 때는 포기하고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저희도 뭐 듣는 얘기로는 오영훈 지사, 그러니까 뭐 도정에서 김한교 의원을 좀 만나고 좀 설득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견 합의가 좀 합의를 잘 안 됐던 모양이죠. 우리 그 법안 관련해서 매우 소중하죠. 결국에는 국회의원님들이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법안은 따로 놓을 수 있어요. 우리 주민 가령 주민 뜻이 주민 투표에서 아주 명확하고 불가역적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그 어느 선출직 돼 있는 국회의원이나 누군가가 그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주민들에서 직접 민주주의 성격을 가져서 주민 투표를 했는데 대의민주주의 성격인 우리들이 그 뜻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여건은 정부에서 예. 김한규 의원의 그 2개인지 3개인지 이거를 정해서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한 달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씀 내 이해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진행하자면 이제 선출직된 그 이제 국회의원이든지 우리들이 도민의 뜻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성격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난 이 뜻을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난 그래도 2개 하겠습니다. 난 기초단체를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면 그 중에 법은 하나 폐기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건이 행안부에서가 결정해서 오라는 건데 그 말씀은 앞에 나가시는 것 같고요. 아니요, 예, 그래서 예. 거기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이제 위성권 의원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안이 주민 뜻으로 해서 우리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윤호중 의원 그 후보자는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좀 해서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법안을 다루는 곳은 또 국회다 보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제 양쪽에서 하시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송 의원님께서는 이미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 의견이 모아진 것인데 어떻게 보면 김한규 의원이 이제 개인적인 반대를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것이지 도민의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게 국회의원도 여기 결국은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그러면 갖고 계신 따라야죠.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김한규 의원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세력도 여전히 남아 있으니 거기서 이제 공론화가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김한규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한 데에는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 3구역 안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 그 얘기는 즉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즉 공론화 과정이 부실했고 요식적이었다는 거를 지금 알겠습니다. 입증하는 그러면은 겁니다. 홍 대표님 저기 그 주민투표로 가기 전에 도민 대규모 여론조사를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원리를 행정의 원리를 사실은 이거 위배한 거거든요. 단일한 생활구역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거는 이거는 아마 행안부 공무원들이 검토 과정에서 제척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공론화를 지금은 더 해야 될 시기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겁니까? 이게 결정적인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 도입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다음 선거로 넘기고 일단은 공론화를 더 해야겠다. 저는 한 4년 정도 다음 도정으로 예. 넘겨서 이 불씨를 살려두는 게 좋지. 지금 불명확한 주민투표로 지금 목숨을 걸듯이 이렇게 예, 예. 밀어붙이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알겠습니다. 이거 저 일치인 좌광일 대표께도 좀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좌광일 대표님 그 얼마 전에 네. 건의하러 다녀오셨었죠? 네, 국정기획위원회 예, 다녀오셨었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만나셨던 걸로 네네.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마지막 현실적인 문제 주민투표로 가는 과정이
지금 도정의 의지처럼 10월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행안부 장관이 8월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60일 이내에 60일 전후로 해서 네. 이제 주민투표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에 주민투표도 가능하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8월까지 이렇게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지 말지 예. 이게 지금 분수령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이게 그 행정구역을 2개로 갈지 3개로 갈지 이거에 대한 쟁점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마지막에는 또 이제 구간의 그 절차라든지 과정이 이렇게 충분히 진행됐다면 바로 확인하는 대로 진행하겠다라고도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을 뒀는지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고요. 다만 이제 이제 구역의 쟁점을 놓고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오영훈 도지사와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좀 서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구역의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평행선을 달린다면 저는 뭐 이렇게 당정 협의회든 아니면은 다른 이렇게 재정당들이 참여한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서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저는 이렇게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진보당 입장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제 평행선만 달리다가 그러면 주민투표는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에 좀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라는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까? 물론 이렇게 오영훈 도지사가 이제 김한규 의원을 만났었겠죠. 만나서 이렇게 그 법안 발의 배경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서로의 입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뭐 양보 없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저는 뭐 김한규 의원도 그렇고 오영훈 도정도 그렇고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많이 좀 안타까운 게 지금 김한규 의원도 그렇고 오영훈 지사도 그렇고 같은 민주당입니다.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이 다르다고 하면 뭐 생각이 다르겠지만 얼마든지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었고요. 그동안 시간이 너무 지체됐는데 저는 솔직히 오영훈 도정이 뭐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김한규 의원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무시했거든요. 제가 이제 무시했다는 내용은 뭐냐면 협상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김한규 의원이 최근에 방송에 나가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도정에서 과연 그동안 뭘 했는지 좀 막연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김한규 의원이 말했던 여론조사 결과 저는 빨리 오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민의 여론이 어떤지는 지금 가장 최근에 했던 여론조사가 민주당의 여론조사거든요. 지난 대선 기간에. 그럼 이 결과를 갖고 저는 분명히 민주당 제주도당 내지는 김한규 의원은 결과를 알고 있을 것이다. 좀 더 나가면 이 결과를 저는 정부 내지는 중앙당에 보고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제 2달 동안 보류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여론조사 결과도 오픈을 해야 우리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이거 쉴드 한번 치실 기회를 드려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또 하나 더 최근 거 얻고 싶으면 우리 김한국 의원님 거기서 여론조사 하세요. 최근 걸로 가장 최근 걸로 해서 하고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아니 김한규 의원실에서 대선 때 여론조사 한번 했다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 도당에서 한 겁니다. 당 차원에서. 그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끼워 넣을 수는 있겠죠. 그거 하나만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픈해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왜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그 쟁점으로 좀 삼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김한규 의원이 그 결과를 오픈한다 했거든요. 여러 곳에서도 이게 그 여론조사를 왜 하나 꼭지하고 곁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그리고 김한규 의원하고
오영훈 도정하고 마치 싸우는 것처럼 이것도 난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왜 오영훈 도정만 탓하고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오영훈 도정은 본인은 이제 나는 대여섯 개라고 생각을 해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세 개로 오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 안아서 그냥 이렇게 주민 뜻을 알고 그냥 그 순서대로 이게 참 지독한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집권 국가이기 때문에 주민 투표 하나에서 주민의 뜻을 묻는 것조차도 그 행안부 장관의 허락을 받고 요구를 해서 하는 이런 구조가 매우 못마땅한데요. 왜 그렇게 지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걸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죠. 저는 안타까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에 이제 두 의원분께서 좀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도정에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짧게 한 말씀만 들으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좌광일 대표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어쨌든 저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 뭐 지난 10년 이상 이제 그 장기간에 걸쳐서 갈등과 논란이 되어온 이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좀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주민투표가 그 실시되어야 이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역시 이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제 도지사와 국회의원 그리고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어쨌든 이 문제 주민투표가 성사될 때까지는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동안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금 현재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서 사실은 그 미흡했던 부분들을 빨리 보완을 하고 주민투표로 그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도리어 차기 도정에서 이 불씨를 살려두고 차기 도정에서 여러 가지를 보완해갖고 특히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됐던 게 단일 생활권을 인적으로 분할시키거나 또는 작게 구역을 나누면서 공무원을 늘리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행정실을 왜 존치만 하려고 하는지 행정실을 과감하게 없애서 도와 어떻게 보면은 2단계의 어떤 행정체제로 이런 어떤 혁신적인 방안들을 하는 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취지를 살리는 것인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력을 좀 잃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시작에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게 행정체제 개편이 난제 중에 난제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오늘의 대화를 보면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비슷하게 좀 많이 느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떻게든 간에 가부간에 정리는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아마 도민 의견이 좀 많지 않을까 싶고요. 네 분께서 좀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도민들께서 의견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향방이 좀 어떻게 갈지 굉장히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분간 인사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시작과 끝은 도민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정책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 또 정책을 완성하는 주체가 결국 도민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관련된 의견, 목소리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